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은 교통약자들을 위해 차량을 지원하는 이지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용 고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 15일 전주 평화도서관에서 이지콜 운영 방안 개선을 위한 고객 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김순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이 15일 평화도서관에서 이지콜 운영 개선 방안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열린 설명회는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해 각 장애인 단체장 및 시의원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 나온 개선 사항은 모바일 어플을 도입해 이지콜 예약 일정을 자유롭게 조율하도록 하고 예약 신청 횟수를 늘려 대기 시간을 줄였습니다. 이와 함께 휴일 운행 차량도 늘리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예약 시스템 도입, 운전자 상시 교육을 통해 불친절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제도 도입으로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전주시설관리공단 김신 이사장은 하반기 차량 증차를 통해 보다 많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향상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소리에 집중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K랜 김승균입니다. 남원 관광의 새로운 랜드마크 전통 한옥 체험 시설인 남원 예촌 바이 켄싱턴이 지난 15일 개관식을 열었습니다. 이랜드 그룹이 운영을 맡아 전통의 편안함을 더한 숙박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유희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남원시의 전통 한옥 체험 시설인 남원 예촌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남원시는 15일 남원 예촌 바이 켄싱턴을 슬로건으로 하는 남원 예촌의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문을 연 남원 예촌에서는 전국어 내로라 하는 한옥 명장들이 옛 건축 양식을 그대로 재현해 명장의 혼이 담긴 한옥을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총 15개 한옥동으로 구성된 남원 예촌 1지구에는 다목적관, 전통정자, 숙박동 등이 들어섰습니다. 또 신축 중인 2지구에는 오는 12월 말까지 전통 한옥 숙박 체험객들을 위한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 등 전통서당, 명인 공방 등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특히 남원 예촌 한옥스테이는 온돌객실 고객에게 한실 2부 자리를 깔아주는 이리 오너라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전통 한옥에서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남원시는 주식회사 이랜드파크를 운영사로 선정하면서 남원 한옥의 천년 전통에 현대적인 감각과 편안함을 더해 남원 예촌을 찾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도록 각종 체험 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K랜 유희광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아직도 인도나 보행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있는데요. 도로가 좁아 버스나 차량이 간신히 지나가고 시민들은 이런 도로에서 스스로 조심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순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전주 시내 곳곳에 인도 및 보행관리 시설도 없는 곳이 많아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상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풍남문에서 남문 주변으로 이어지는 버스 노선은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 일반 시민들의 이동이 많은 편입니다. 곳곳에 상가 표지판과 물품이 놓여 도로가 더욱 좁아진 형편에 버스 및 차량들이 좁아진 도로를 간신히 지나갑니다. 또 다른 지역인 관통로에서 동부시장 쪽으로 이어지는 도로도 역시 인도가 없어 차량 및 시민들이 무질서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많은 차들이 중앙선을 침범할 때가 많고 시민들도 인도가 없다 보니 차가 다니는 도로를 아무런 의식 없이 무단횡단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무단횡단은 결국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복잡하지 뭐. 여기 굉장히 사고가 굉장히 날 만한데 여기가. 당장 뭐 다른 사람은 그만두고 나도 이렇게 불편해. 여기가 댕기기. 시내버스도 댕기지 그냥 버스도 댕기지. 인도는 작지 막 이러니까 무서워. 전주시 도로과 관계자는 현재 있는 도로에 인도를 설치하게 되면 도로가 더 좁아질 수 있다며 일반적인 안전 펜스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K랜 김승균입니다. 20년간 운영 중에 있는 정읍시 소재 토석 채취장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꾸준히 민원을 제기해왔으나 행정당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매년 문제는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김성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북도 정읍시 옹동면 소재 토석 채취장 주변의 관리가 허술해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곳 토석 채취장은 33만 3천 제곱미터 면적으로 옹동면 상두산 부근에 5개 업체가 위치하고 있으며
20여 년간 토석을 채취해오고 있습니다. 한 20여 년간 상두산 석산 개발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채취장 인근 7개 마을 주민들은 비산먼지로 인한 지하수 오염으로 식수 사용 불편과 도로 파손 관리 부실 등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렇듯 오랜 기간 동안 방치돼 왔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읍시는 최근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으나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빈차로 올라갈 때는 굉장히 소음이 큽니다. 턱이 많기 때문에 도로를 다니시는 분들마다 불편하고 항상 그게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게 되고. 정읍시는 식수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까지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 상수도 시설을 갖추기로 하고 과적 수시 단속을 통해 주민 불편 최소화에 나서며 이미 설치된 2대의 CCTV를 활용해 쓰레기 불법 투기를 막는다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 대표들의 추천을 받은 인사를 고용해 비산먼지와 오물투기 행위를 해결하겠다는 대책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주민들은 상수도 문제를 제외하고 도로 관리와 가속 단속, 비산먼지 등이 해결될지는 의문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랜 김성지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에 어지럽게 널린 전깃줄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끊어진 전깃줄이 방치돼 있어 전손사고 위험도 우려됩니다. 김순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대학생의 유동인구가 많은 전북대학교 상가지역입니다. 유동인구도 많고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 상가들이 입주하고 이전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러다 보니 상가 이전과 관련한 각종 공사로 전신주의 전선들이 어지럽게 꼬여있는 상황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복잡한 전선이 도시 미관만 해치는 것이 아닌 각종 합선 사고로 인한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밖에 제가 2층에서 장사를 하는데 전봇대 주위에 인터넷선이나 여러 가지 전선 같은 여러 가지 겹쳐 있어서 우선 미관상으로 안 좋고 또 가장 우려가 되는 건 손님들이 그걸 보고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혹시라도 전선의 합선이나 누전 때문에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한편 어지러운 전선을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통신사나 한국전력 등 연결된 선이 각 회사의 자산이라는 이유로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선 지중화 사업을 통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지자체와의 협력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며 지금 당장은 문제가 생겼을 시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랜 김승균입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자원봉사센터는 제1회 전국 자원봉사센터 실천지향 컨퍼런스를 열어 지난 14일과 15일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우석대학교 일원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가 주최하고 완주군 자원봉사센터와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정책연구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14일 개회식에 박서일 완주군수를 비롯해 정성모 완주군의회 의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 실무자 등 1000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제1회 전국 자원봉사센터 실천지향 컨퍼런스 플러그인은 성찰과 재정렬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부르는 공명 리더십이란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김찬호 교수, 숲에서 길을 묻다의 저자인 김용규 시인, 광운대 행정학과 정진경 교수,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김의욱 사무국장이 강사로 나섰습니다. 또한 한일장로 신학대학교 조철민 박사, 한국교회 봉사단 박승철 사무국장, 마을만들기 전국 네트워크 김하생 대표 등 각계각층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인사들이 강사로 참여해 컨퍼런스의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8.1% 오른 데 비해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인데요. 조선업 구조조정과 브렉시트 등 대내외 악재가 인상률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지난 15일 사드 배치 경북 성주군 주민설명회에서 발생한 총리 계란 물병 세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공무집행 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외부 세력 개입, 달걀 투척 사전 준비, 조직적인 가담 등 크게 세 갈래로 나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반면 성주 주민들은 진압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경찰도 수사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비만 인구가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비만 당뇨 예방 차원에서 정부가 설탕과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농협축산경제리서치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19세 이상 비만 인구 비율은 31.5%였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한식 대신 서양식, 중식 등 기름진 음식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